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미리 캔버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 때 그 포토스케이프를 강의를 드렸었고요. 지금도 사실 포토스케이프는 괜찮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미리 캔버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얘가 진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할게요. 크롬 일단 열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크롬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있어요. 검색하면 됩니다. 이게 요즘 아주 많이 쓰여요. 자, 요런 류의 이제 툴들이 많은데,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요 미리 캔버스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일단 로그아웃 하고 보여드릴게요. 5초 회원 가입 있죠. 여기 가급적이면 SNS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글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유지하기. 왜 이게 로그인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업했던 것들이 웹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던 포스트를 만들었던 혹은 뭐 그냥 작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던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폴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 화면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새 문서 만들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걸로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강의 샘플, 그 다음에 뭐 이런 폴더들 보이시죠? 이런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내 디자인 문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체크가 내 디자인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 화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 할 때도 그랬고 상세 페이지, 네이버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렇고 역시나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그래서 요 템플릿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 제가 보여드렸고요. 로그인해서 이제 요 화면까지 오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쓸 때하고 미리 캔버스를 쓸 때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하면 일단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수정을 해서 내한테 맞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문서 만들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 문서 만들기.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은 다 보이시죠? 이게 참 괜찮은 게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블로그의 제일 윗 상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요번에 제가 만들었는 네이버 블로그를 잠깐 보시면 요렇게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블로그인데 이제 큰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이즈를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사용 웹포스터 그 다음에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1920-1080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냐면 유튜브 썸네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제작을 했으면은 그냥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동영상 중에 한 컷이 올라가죠. 그런데 제목도 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들 수 있는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 그래서 채널 아트는 유튜브 최상단 위에 있는 그림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 로고는 사람 이름 얼굴 앞에, 그러니까 유튜브 앞에 있는 로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썸네일은 영상 앞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사이즈가 다 다르죠. 우리가 포토스케이프에서 만들 때는 이 사이즈를 알고 만들어야 거기에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들어가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이걸 겁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 860은 폭을 이야기하고요. 옆에 폭을 이야기하고 높이는 그 1100인데 계속 추가가 돼요. 이게 아주 오늘 배우실 것 중에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스타그램용 또 따로 있죠. 새 피드 게시물, 스토리 게시물, 프로필 사진, 이게 다 권장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 뉴스, 웹포스터, 문서 서식, 뭐 로고, 웹배너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하나가 더 열렸습니다. 그죠? 자, 왼쪽에 우리가 이걸 선택했던 페이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캔버스 자체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는 이제 작업창인데, 자, 일단 이거 좀 빼고 작업창인데, 자, 여기에서 설정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설정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설정을 딱 누르면 다크 모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시면 화이트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 작업을 해보시면 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크 모드를 잘 쓰는 편입니다. 자, 레이어. 이 레이어가 뭐냐면 그 포토샵도 그렇고요. 포토스케이프도 그렇고 우리가 사진을 합성을 하는 거를 그 아크릴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여기 있는 판에다가 그 아크릴판을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또 글자를 놓고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가는 아크릴판을 넣으면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분리가 되죠. 그 아크릴판 하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이 레이어를 드러내면 되는데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작업하고 난 다음에 저장해버리면 수정 안 되죠. 물론 지금 새로 나오는 포토스케이프가 9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는 이 포토스케이프 X라는 버전을 쓰는데, 자, 요 버전입니다.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저장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썼던 포토스케이프는 그게 안 됐고요.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기본 기능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요거를 해지를 하면 왼쪽에서 그냥 안 보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요렇게 하면 지금 아크릴판 제일 밑에 기초 아크릴판인데 단색 배경 아크릴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화면은 조금 좁아져도 레이어를 두고 내가 지금 어떤 글자, 어떤 그림을 올려놨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뒤에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눈금자 보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눈금자가 요렇게 있죠. 십자가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가 정중앙이라는 뜻이고요. 가이드선 해가지고 가이드선 추가하고 세로 가이드선,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조금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요 가이드선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요걸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설정 보시면 에디터 환경,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 에디터 환경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페이지 번호는 사용하기. 근데 이렇게 뜹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동 저장해 놓고 설정은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우리가 다 봤죠. 템플릿에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먼저 했는데, 상세 페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푸드, 뷰티, 패션, 가전, 교육,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얘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자, 그럼 한 개만 해볼게요. 자, 우리는 푸드가 좀 많죠? 그러면 푸드에서 하나만 잡아볼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해남 무화과. 자, 해남 무화과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화면 잘 보시면, 얘를 딱 클릭을 딱 하면, 지금 우리가 올려놨는 그 캔버스에 얘가 올라갑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갔죠. 자, 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쫘르륵 생겼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겁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요렇게 움직이죠. 자,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까지 이해되신 분들 손 쭉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보면 요게 요 뒤에 요 배경 앞에 요 연하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일러스트고요. 요것도 일러스트고 요것도 일러스트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다 지울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한 개가 더 생겼죠. 자, 이 뒤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볼게요. 딜레이트. 자, 그룹 한번 볼까요? 하우스 재배. 요거는 요겁니다. 요 글자와 요 사각형.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해남, 산지직송.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느냐? 자, 레이어를 꼭 만지지 않아도 돼요. 이 캔버스에서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텍스트, 이 구성 요소가 텍스트니까 텍스트로 바뀌면서 글자체는 뭐고, 글자 크기는 뭐고, 그 다음에 설정은 어떻게 돼 있고, 투명도는 100%인데 이걸 줄이면 투명해졌다가 없어지죠. 글자색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글자색을 바꿀 때 한 개 한 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금왕님 같은 경우에는 국화가 노란색이잖아요. 얘들은 무화과니까 이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센 노란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글자색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센 노란색을 찾아. 자, 이렇게 노란색을 바꿨죠. 여기 같은 색상 모두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 색깔이 모두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을 할 때 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 있게 넘길 수 있어요. 요 배경색은 지금 요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요 무화과에서 요 배경색을 만약에 이렇게 녹색을 넣어버리면 요 뒤에 이런 식으로 칠하는 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글자 조정 한번 볼게요. 외곽선 색깔 선택하고 두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요. 그 다음에 그림자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깔은 약간 오렌지 색깔로. 여기도 같은 색상 모두 변경 가능하고요. 방향, 투명도, 거리, 흐림 정도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의 색깔을 다 무시하게 돼요. 여기 있는 색깔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빼고 자, 곡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안쪽 쓰기, 바깥쪽 쓰기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해서 웹으로 쓸 때 아마 여기 뭐 www 해가지고 넣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그룹 이야기 했는데 얘를 눌러 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되돌려서 얘를 이래 누르면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요거를 따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룹 해제 그리고 클릭 한번 하고 이렇게 당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룹 해제하니까 노란색 해가 같은 색으로 변경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텍스트 위에 보시면 정렬 순서 있는데 요거는 사진도 그렇고 요소도 그렇고 다 요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렬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글자를 하나 넣어 볼까요? 텍스트.
얘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두 개가 같이 지정이 됩니다. 저 상태에서 정렬을 눌러가지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딱 맞게,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맞게, 하단에 맞게, 중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요거 되게 편리해요. 그 다음에 순서. 자, 순서는 뭐냐면 자, 요거를 요 레이어 순서거든요. 레이어 순서. 그러니까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앞에 나오고요. 사진이 하나가 예를 들어 하나가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자, 사진 한 개 딱 넣어볼게요. 자, 사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는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뒤에 걸 다 가리죠. 그때 순서를 가지고 뒤로 보내고 또 뒤로 보내고 한 번 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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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거를 다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때는 요 밑에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플러스 버튼 얘를 누릅니다. 그럼 한 개가 더 생기죠. 생긴과 동시에 왼쪽에 보면 이 템플릿 두 번째 템플릿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큰 작업을 해놓고 두 번째 페이지를 하고 싶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딱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 게 다 날아갑니다. 덮어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Z 다시 되돌아갑니다. 실행 취소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죠. 반드시 캔버스를 하나 더 열고 왼쪽에 두 번째 거를 가져옵니다. 또 한 개 더 열고 세 번째 거 가져옵니다. 자, 나중에 이걸 저장할 때는요. 분리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예를 들어 뭐 옥션이나 지막 상세 페이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는 폭은 똑같고 세로 길이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텍스트 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나의 템플릿 있고 요거는 내가 써왔던 거고 지금 템플릿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 미리 캔버스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여기에서 검색해서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진 검색 사과라고 치면 사과가 검색이 됩니다. 픽사베이가 원래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라 예를 들어 얘를 그냥 누르면 얘는 이제 PNG 파일인 거죠. 얘를 딱 눌러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뒤에 배경이 없는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귤, 음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 농부라고 쳐볼게요. 농부라고 치면 사진들이 많이 뜨죠. 이런 사진들, 뭐 모델이 있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약간 애니메이션의 느낌. 이거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쓸 수 있고 내 사진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업로드입니다. 업로드. 여기에서 내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사진에서 아무거나 하나 올려볼까요? 자, 얘들 사진을 올렸어요. 자,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여기 와 있는데 얘를 그냥 땡겨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갑자기 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요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사진 보셨고 요소 보셨는데 요소에서 업로드까지 봤죠. 요소에서 보면 일러스트, 조합, 애니,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전에 사진이 딱 들어간과 동시에 크기가 딱 달라졌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프레임 딱 쳤어요. 그럼 이런 게 있어. 얘를 여기에 놨어요. 그러면 얘는 틀이야, 틀. 이 상태에서 사진을 당겨 볼게요. 사진을.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당겼어. 얘를 여기에 두면 정사각형인데 이 틀 안에 들어가면 이 프레임에 맞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포토스케이프에서 할 때는 저런 것들을 일일이
일일이 그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소에서 프레임, 말풍선 프레임, 외곽선 모음 프레임, 불규칙 도형. 예를 들어 이런 프레임을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사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예를 들어 얘를 당겼어. 그러면 이렇게 안 당겨도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놓으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 놓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조금 더 나는 안쪽으로 좀 새가 조금 더 중앙에 오고 싶다. 더블 클릭 해서 얘를 중앙에 요래 놓고 V 요래 누르면 정말 다양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 한번 당겨 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진을 가져올게요. 요렇게 됩니다. 끊어지죠? 나 튤립을 조금 더 줄여서 넣고 싶어.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서 넣으시면 돼요. V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게 프레임의 개념입니다.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꽃에 그 프레임이, 꽃 사진이 적어서 그래요? 프레임이 커서 그래요? 차지 안 하고 반 정도만 남아. 이 프레임은 요 프레임입니다. 요건데 요거는 예, 알았어요. 반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키워 볼게요. 요렇게 반만 노출되는 프레임이에요. 이 밑에 뭔가 적으라고 텍스트, 설명 이런 거 적으라고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전체로 돌아가서 요소라는 건 사진하고 좀 달리 뒷배경 없이 넣을 수 있는 마치 이모티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4월에 핫한 요소 어떤 거 있느냐? 자,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막 이렇게. 자, 얘는 사진이 아니니까 프레임 안에 싹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 개 더 만들어서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색깔 바꿀 수 있죠. 여기 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자, 요 색깔, 이 살 색깔을 나는 흑인으로. 요렇게 각 그 요소별로 바지 색깔을 녹색으로. 요렇게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요소 한번 볼까요? 요소에서 글자도 있고요. 글자 한번 볼까요? A, B, C, D 쭉 있습니다. 자, M 갖다 놓을게요. 자, M도 역시 마찬가지죠.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녹색.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빈 공백에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소 다시 돌아갑니다. 전체에서 뒤로 글자 선택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일러스터 있습니다. 일러스트.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일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학생들. 자, 요거를 클릭한과 동시에 왼쪽 설정이 바뀌었죠.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 전부 다 되고요. 투명도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 효과까지.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번 모든 요소들, 사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정렬, 순서, 반전, 자르기, 혹은 투명도 조절, 색깔 변경, 필터 적용, 이런 식으로 그림자 넣을 수 있고, 얘도 그림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링크, 이런 것들이 다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요 영역을 클릭을 해줍니다. 요렇게 클릭을 해요. 자, 그래서 요소에 전체로 다시 돌아가면 글자, 일러스트, 조합, 요거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고요. 애니메이션,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까지. 근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공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입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것을 인쇄물 제작하는 거는 유료인데 진짜 편리하게 돼 있어요. 자, 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이만큼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제목 입력 안 돼 있죠. 강의라고 해서 이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사이트를 닫아도 다시 들어왔을 때 항상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냥 닫기면은 분명히 그냥 닫기면 분명히 저장할 거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저장을 안 하면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의 템플릿에 가보면
편집 중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게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소 부분 다 기억하셨죠?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당겨 놓으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는 근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지는 않아요. 텍스트 추가는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 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글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권상열. 자, 두 번째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거를 다시 화면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공백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또 다시 생기죠. 또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자, 당겨서 이번에는 이걸 당겨서 더블 클릭해서 예선 아빠 농장. 자, 또 클릭. 이번에는 본문 텍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텍스트 넣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글자 형태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얘도 요소나 사진처럼 땡겨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빈 공백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얘를 넣으면 요렇게 뜹니다. 요런 글자체의 요런 디자인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예선 아빠 농장. 이게 나는 옆으로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죠. 밑에 거하고 묶여 있어서 해제하고 얘를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느낌의 타이틀입니다. 해서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러면 글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크기가 얘도 그룹으로 쌓여 있으니까 풀어 주셔야 옆으로 더 늘리거나 할 수 있고요. 그냥 요 글자체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이대로 쓰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동시 정보화 농업인회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서브 타이틀 2021년 4월 13일 온라인 강의. 다 튀어나갔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자, 클릭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눌러보면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도 되고요. 그게 단축키입니다.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옆으로 쭉 당기면 돼. 여기도 이걸 뭐라 그러죠? 소세지 같이 생긴 저 바가 생겨요. 쟤를 자꾸 당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당겨도 너무 크다. 그러면 글자체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너무 줄였네요. 72. 이렇게 놓는 겁니다. 여기 정가운데 딱 놓고 얘도 이렇게 정가운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글자체가 쭉 밑으로 가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캔버스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런 좋은 글자체나 디자인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시면 4월 핫이라고 적혔죠. 4월 달에 많이 쓰는 요소들을 또 추가를 한 거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되어 있는 사진,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저는 이 미리 캔버스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텍스트에서 글씨를 가져와갖고 그냥 쳐넣었잖아요. 네. 요 글씨 여기서 제시된 글씨 말고 서체를 바꾸고 싶으면은 그런 것도 되나요? 설치되죠. 지금 제가 5분 휴식 중 해놨잖아요.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정선 아리랑체인데 클릭해서 여기 보면 조선궁 카페 24. 근데 얘가 뭐가 좋으냐면 보통 포토샵이나 그 다음에 포토스케이프는 자기 컴퓨터 안에 폰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내 컴퓨터에 없어도 돼. 웹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했고요. 텍스트는 진짜 좋아요. 여기 보면 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특수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문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도형, 화살표, 수학기호
스타일은 아예 그냥 색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넣어 놓은 거야, 이미. 그래서 빈 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자, 요거 한번 넣어 봅시다. 싹3 대박 찬스 해가지고 딴 거는 쓸 필요 없어. 여기에서 예선 아빠 농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색깔 나 저거 싫어, 바꾸고 싶어. 자, 여기에서 녹색으로 바꿔주면 되죠. 멋지죠? 그래서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이거 잘못 썼다가 내가 편집하던 색상이 싹 다 바뀌는 수가 있어가지고 얘는 좀 별로입니다. 자, 동영상 우리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쓸 거는 없고요. 자, 배경인데요. 배경도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든 데는 그렇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사진 보셨죠? 사진하고 요소 중에 사실은 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얘. 요소에서 이런 식으로 배경이 날아가 있는 사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면 여기가 그 대표적으로 미리 캔버스로 만든 쇼핑몰입니다. 미리 캔버스로 다 만들었어요. 자, 요런 거는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적은 거고, 요런 것들은 다 미리 캔버스에 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런 사진들 넣을 때 우리 사진이 전부 다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배경을 날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찍은 사진을. 그래서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러면 이런 사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까?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얘만 날려야 된다. 보통 우리가 포토샵에서 합니다. 포토샵에서 그 뒷배경을 날리고 그거를 PNG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일에 우리가 쓰는 사진 파일이 확장자가 이렇게 돼요. JPG.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확장자고요. 그 다음에 PNG입니다. PNG 파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올렸을 때 정사각형이 아닌 그 형태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찍었는 사과 혹은 사람만 딱 띄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PNG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포토샵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미리 캔버스하고 꼭 같이 써야 되는 사이트예요. 뭐냐면 주소 표시줄에다가 remove bg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메뉴에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는 사이트가 떠요. 이 사이트도 대박입니다. 미리 캔버스와 함께 쓰기에 진짜 최강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상태인데 지금 화면 보이는 대로 remove bg, bg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제거해 준다라는 사이트인데 얘도 사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로그인하고 사용자 등록해서 유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왜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일단 너무 쉬워. 그것 때문에 나도 어떤 사진이든 찍어서 리무브 비지로 배경을 날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 사용자 등록 없이 그냥 이미지 업로드만 눌러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산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함과 동시에 얘가 업로드하고 배경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저장하면 저장할 때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얘를 어디에 올려놓든지 간에 뒷배경이 다 날아갑니다. 해볼게요. 다운로드. 그냥 다운로드가 있고 HD 2640-1980 이거는 고화질이죠. 1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쓰려면 유료로 쓰셔야 돼. 그러면 저 화질은 577433 사이즈로 지금 여기에서 되는데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항상 그 파일명 뒤에 remove bg preview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리 캔버스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는 걸 업로드 해서 써야 됩니다. 바로 못 불러와요. 그래서 업로드 눌러서 내 파일 업로드 하면 아까 전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죠. 얘를 리무브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딱 올라올 거예요. 맨 끝에, 맨 앞에 오나? 여기 올라왔죠. 그러면 자, 얘를 올릴 때는 JPG입니다. JPG. 그죠? 자, 배경이 제거된 걸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립니다. 요게 PNG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remove bg에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선이 손가락만 싹 없애볼게요. 어떻게 없애느냐. 편집 누르면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거기가 어디냐면 청송 중앙산이었는데 자,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기가 막히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늘도 그 뒤에 찍었는 배경이 하늘이 거뭇거뭇하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돼. 이걸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에서 흐림 효과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키는 배경을 변경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선택이 있는데 이것도 대박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다가 합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손가락 지우는 거 볼게요. 삭제 복구에서 보면 브러쉬 사이즈가 나와요. 자, 왼쪽에 여기 보이세요? 브러쉬가 움직이는 거. 자, 크게 작게. 자, 약간 이렇게 해서 삭제는 지금 요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구는 잘 이해하세요. 복구는 내가 지운 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좀 전에 날려놨는 배경까지 다 복구를 하는 거예요. 복구 눌러서 해볼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구는 이렇습니다. 애들 얼굴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뒷배경에서 한 개만 좀 지우고 싶다. 이 파일을 없애고 싶다. 삭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재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요렇게 해놓고 다운로드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리무브 비지를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이 나오는 사람과 뒷 배경의 형태가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모호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아예 파일 그 배경 제거가 안 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뒷배경을 날릴 거면 항상 그런 걸 염두하고 찍어야 되겠죠. 뒤에 배경을 조금 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게 만약에 다 완성이 된 페이지 같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 그러면 웹용, 인쇄용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웹에서 파일로 쓸 거예요. PNG 파일로 써도 되고 JPG 파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PN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 안에 이 요소 안에 PNG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JPG를 눌렀을 때 모든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가 총 6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따로 저장 가능하고 6개를 한꺼번에 저장 가능하고 6개를 한꺼번에 저장하는데 한 장 한 장 한 장 저장 가능하고 이거를 한 개의 파일로 저장 가능해요. 볼게요. 모든 페이지를 하는데 선택 완료되어 있죠. 선택 완료하고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 그러면 고해상 얘가 길어지니까 그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자, 저장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미리 캔버스 강의라고 해서 다운로드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버립니다. 그냥 한 개의 파일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각각으로 해볼게요. 다운로드 요걸 빼버립니다. 다운로드 하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서 6개 파일이 생겨요. 자, 저장 미리 캔버스 저장할 때 보시면 여기에 rzip zip 파일이라고 뜨죠. rzip zip 파일. 그러니까 여러 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항상 다운로드를 할 때 압축 파일로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rzip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저장 눌러볼게요. 자, 저장 눌렀습니다. 크롬에서는 얘를 클릭만 해도 바로 압축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결해 주죠. 자, 여기 압축 프로그램 떴죠? 그러면 파일이 01부터 06까지 압축 풀기. 자, 폴더 열기. 자, 요렇게 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그러면 여기에서 다 만든 파일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그 상세 페이지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그 우리가 그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사실은 뭐 농업인들이 갖추고 있는 경우가 열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죠, 사실은. 근데 네이버가 디자인적인 측면은 별로 고려를 안 한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박해도 사진과 글을 올려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련되고 이쁜 상세 페이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미리 캔버스로 얘를 지금 작업 중이에요. 저도 지금 이게 예전에 텍스트 사진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툴이 있으니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미리 캔버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명함, 뭐 간단하게 명함이라든지 예를 들어 세문서 만들기에 보면 여 아래에 뭐 현수막, 배너, 포스터. 지금 뭐 예를 들어 농장에다가 내가 현수막을 하나 달고 싶은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인쇄업체에 그냥 맡겨서 시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수막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가로 5m에 90짜리 눌러서 얘가 알아서 디자인되어 있는 현수막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인생은 60부터다.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문구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새 문서 만들기에서 요거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셔. 자, 현수막 내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요걸로 요렇게 했는데 지금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위치를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 가로 현수막형 1/10 되어 있죠. 지금 요 템플릿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템플릿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걸 자꾸 눌러요. 이거는 실행 취소야. 얘를 누르면 안 되고 뭘 눌러야 되냐면 요거 눌러야 됩니다. 요거 보이시죠? 마우스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거 좀 보자. 그런데 다른 거를 보는데 예를 들어 얘를 눌렀어요. 얘를 눌렀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생겨. 어떤 충돌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캔버스는 우리가 가로 현수막으로 해놓고
캔버스 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뭐 음식, 음료에 대한 어떤 포스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눌러버리면 이 상태로는 편집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디자인 블록이 방식 선택하기 위해서 맞추기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리고 그냥 요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하기를 눌러주셔야 돼. 자, 요렇게.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그 틀이 아니라 줄여볼게요.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눌러볼까요? 가로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로가 이거 안에 들어가는데 꼭 요게 뜨죠? 디자인 블록이 방식 선택하기. 원본 크기 누르면 안 되고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하기.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작은 게 아니라 제가 축소한 거죠. 이렇게. 온라인 외부로 접속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속도가 좋아요. 물론 뭐 제가 컴퓨터를 좀 빠른 거를 쓰는 것도 있지만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도 속도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폴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디자인 파일을 어디에 가가지고 찾느냐예요. 저장만 해 두셨으면 항상 거기에 있어요. 어디냐? 저장을 다 나가 볼게요. 다 나갈게요. 나가기. 자, 크롬 다시 엽니다. 크롬 열어서 미리 캔버스 즐겨찾기 꼭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서 로그인 유지하기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작하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던 작업하던 거는 나의 템플릿 안에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작업하던 게 요거였죠.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자, 지금 어때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얘를 눌러야 이게 쫙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덮어쓰는 거 그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한 개 한 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폴더를. 그래서 뭐 강의 관련된 거, 사업 관련된 거, 뭐 쇼핑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홈으로 가시면 나의 디자인 안에 여기에서 폴더 만들 수 있어요. 새 문서 만들기 하고 폴더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플러스 있죠. 보관함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동시 정보화 확인 누르면 여기로 가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디자인 했는 것 중에 얘를 눌러 가지고 요렇게 확인 누르고 그러면 안동시 여기 한 개 더 생겼죠. 이렇게 폴더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업하던 문서를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여기 홈 버튼 맨 왼쪽 제일 위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업하던 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떠. 홈 버튼을 누르면. 그런데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된다. 저장을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끌 때 저장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고 반드시 뜰 거예요. 그러면 꼭 체크를 하시고 지금 그 우리 감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게 캔버스를 정해야 돼요. 캔버스 사이즈. 그래서 내가 가로 현수막인지 상세 페이지인지 세로 현수막인지 배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내가 지금 뭘 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상세 페이지에서 배송 공지를 한다. 그러면 뭐 단순한 포스터나 배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모든 템플릿에 보시면 여기 누르면 템플릿이 쫙 있죠. 이 중에 상세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캔버스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왼쪽 상단 파일 설정 옆에 1080 곱하기 1080 적혀 있죠. 다르게 적혀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적힌 이유는 그 전에 작업을 그 캔버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펼쳐놓은 캔버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 템플릿의 사이즈로 변경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1080인데 제가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자, 미리네 김치를 클릭을 딱 해요. 딱 하면 자, 오른쪽에 뜨죠? 디자인 불러오기 방식 선택하기, 맞추기가 아니라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하기.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좀 전에 보시면 블랙톤의 뉴트로 전통 깔끔한 스타일의 디자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다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러면 한 개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6장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다 들어가죠. 한 장 한 장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위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얘만 쓰고 싶어 얘. 근데 검은색은 좀 싫어. 그러면 요 위에 건 다 삭제하고 얘 딱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텍스트에 이게 배경이 검은색이 모양이네. 색상 배경 편집 이 색상 있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 수정하고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난 요거 괜찮네 하면 여기에서 내 상품을 사진 찍어 가지고 리무브 비지로 만들어가 업로드 해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퍼센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딱 들어와 보면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퍼센트 36이라고 적혔죠. 얘를 바꿔줘야죠. 20% 10%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은 전문가들이 해도 노가다입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해도 노가다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더 힘든 노가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노가다였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우리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템플릿이나 사례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쓰라고 열어준 거니까 나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 그거를 내한테 맞게 수정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리 캔버스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웬만한 뭐 블로그 올리는 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에 이제 앞으로 올릴 것들도 이제 미리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웹으로 접속을 하는 거니까 내 컴퓨터가 아닌 어디에서든 웹 작업이 가능하고 항상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면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안 되는 게 눕기 딱인데 여기에서 눕기를 따주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리무브 비지를 같이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또 다른 질문요. 선생님, 네. 템플릿을 앞에 2페이지는 이거 쓰고 다른 페이지는 다른 데 거가 좋아갖고 이렇게 조합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다시 빠져나가 볼게요. 새로 시작하기 누르면 아까 건 날아갔겠죠. 자, 1080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템플릿 중에 상세 페이지에서 나는 덕군 만두 얘가 좋아. 그러면 얘 클릭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사이즈가 다르죠? 1080이니까 템플릿 사이즈로 변경하기 눌렀어요. 그럼 뭐 860에 1100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다시 열고 상세 페이지 뒤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난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걸 딱 눌러요. 그럼 여기 들어왔죠. 그런데 디자인은 항상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이나 그 다음에 그 글자체나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템플릿 안에서만 써도 되고 다른 것들을 조합을 해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은 이렇게 페이지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돌아가서
더보기에서 모든 템플릿에서 상세 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건조 과일에서 나는 요게 참 마음에 들어. 요런 거.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단 이제 여기에서 뭘 통일시켜 줘야 되냐면 요런 색상 통일시켜 줘야 돼. 색상 딱 눌렀죠. 그러면 지금 맨 밑에 있는 뭐 요런 색상으로 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색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 눌렀죠? 이래 눌러보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요. 요게 그 색상이에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지우고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바뀌었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색상이 요거하고 통일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자체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글자색을 넣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이 색깔은 다 요걸로 변경. 이렇게 하면 요 색상과 요 색상과 요 색상이 통일이 되는데 여기 글자체는 여기 어때? 잘난 체고 폰트가 양진체. 그러니까 글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이 여러 가지 폰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뭔지 모르게 전문가는 바로 알고 아마추어는 뭔지 모르게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템플릿을 막 섞으면 곤란해요. 폰트, 색상, 디자인의 테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에 다시 템플릿에 가보면 이게 하나의 테마로 가지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글자체도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제목, 중간 제목, 본문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하시면 돼요. 조합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